납세 절차가 왜 중요한지 그 내용은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취득세 납세 절차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갑시다. 면세점, 소액 징수 면제, 최저한세 이 개념을 먼저 설정합시다. 문제는 자 50만 원을 100만 원, 2천 원을 3천 원 이렇게 숫자를 바꾸면 우리 안 틀립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그렇게 출제 안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장난치는 건 뭘 장난치느냐? 이게 취득세냐 재산세냐 등록면허세냐 이거부터 먼저 구분하세요. 두 번째는 이하냐 미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온지 X인지 한번 결정해 보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취득가액이 50만 원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상당히 혼란스럽죠. 자, 그러면 우리가 초딩 때 했던 개념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이거나 이하인 경우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50만 원을 포함하는 거니까 50만 원인 경우에도 면세점이 적용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식 형태. 자, 그래서 이하냐 미만이냐 이 개념인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를 먼저 내리고 갑시다. 소액 징수 면제입니다. 금액이 적어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 최소한 최저한세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됩니다. 이런 개념 아닐까요? 그러면 소액 징수 면제나 최저한세라고 하는 것은 금액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다는 개념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둘 다 미만이다라고 수학적 의미로 먼저 접근하세요. 그게 편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하나씩 갑니다. 면세점은 어떤 세목에서 적용한다고요? 취득세에서. 얼마인 경우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그런데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자동차는 이런 경우도 되겠죠. 중고 자동차를 살 때 뭐 30만 원 주고 샀다 뭐 이런 말도 흔히 하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의 취득가액이 50만 원 흔하지 않겠죠. 자, 그 내용을 계속 이어서 동그라미 1번으로 올라가 보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면세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연부취득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연부취득일 때는 여러 번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연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더욱더 의미가 없죠. 자, 이게 법이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거죠. 연부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활부 그러죠. 활부. 그러니까 우리가 활부로 구입했을 때 그 활부의 기준은 월이죠. 그래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연부라고 하는 것은 3년, 4년인데 이 금액을 3년 동안 나누어서 내는데 그 취득가액 50만 원 이하 현실적이지나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법이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이제 2번도 봐야 됩니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를 또 샀대요. 그럼 이것을 한 건의 취득으로 보고 면세점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말도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강양구가 어떤 지역에 49만 원만큼의 토지를 산 거예요. 면세점 적용받은 거죠.
또 49만 원, 또 49만 원, 또 49만 원, 확 이렇게 토지를 사서 어느 날 만평이 되었다. 현실은 또 이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49만 원짜리 토지를 산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또 49만 원짜리 토지를 사서 면세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1년 이내에 취득했다면 이걸 함께 묶어서 한 건의 취득으로 보고 50만 원 이하를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지만 그러나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취득세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정리했습니다. 다음 소액 징수 면제는 어디만 있다고요? 재산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고지서를 발부하는 거죠. 부가징수니까. 근데 이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이라면 최저한세, 최소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해요. 내 명의로 이제 등기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등기소를 간 거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을 받으면 우리가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거죠. 그럼 그 일정한 서비스에 대해서 수수료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한다? 등록세. 그 등록 면허세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수료 세적인 성격을 갖는다. 혼돈하면 안 되십니다. 등록 면허세가 수수료는 아닙니다. 수수료는 아닌데 수수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등록 면허세는 수수료 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등기소 가서 등기 공무원으로부터 등기 등록이라는 서비스를 받았다면 최소한 그 수수료만큼의 세금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건당 어떻게 했다고요? 6,000원 미만이다. 그럼 6,000원은 내라. 그래서 우리가 등록 면허세는 종량세도 있죠. 종량, 수량. 건당 6,000원. 그러니까 등록 면허세는 가장 적은 금액이 6,000원이라고요. 그래서 6,000원 미만인 경우는 6,000원. 그러니까 6,000원을 포함할 필요 없죠. 납부할 세액이 6,000원이면 6,000원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6,000원 미만. 5,990원 나왔다. 그래도 6,000원. 4,000원 나왔다. 그래도 6,000원.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세점 지문 하나로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며 소액 징수 면제와 최저한세 함께 묶어서 정리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잠시 후에 합시다. 잠시 후에. 자,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라고 했는데 이 파트는 조세 총론에서 막 암기도 하고 하는데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딱 기억해 봅시다. 먼저 제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기한 후. 그러니까 납부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한 후 신고를 했다는 얘기니까 기본은 무신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적용 대상은 일단 무신고입니다. 그러면 기한 후에 신고한다면 과연 언제까지 기한 후 신고를 인정을 해 줄 거냐? 한 달 후냐, 1년 후냐, 아니면 10년 후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자, 6개월 이내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꼭 기억하고 싶다면 이제 가산세 감면인데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개월일 때는 50%, 또 2개월일 때는 기간 점점 작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 어디까지요? 6개월 이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할 겁니다. 두 가지만.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라고 하는 것은 무신고를 한 사람, 무신고를 한 납세무자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것이고 그 기한 후 신고가 적용되는 것은 최대 6개월. 자, 여기서 방금 우리가 잠깐만요. 부가세라는 게 나왔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부가세가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죠. 근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우리 시험 과목에 해당되는 세목 5개 배열하세요. 이게 순서는 아닌데 그냥 우리끼리 순서로 정했으니까 시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요.
이 중에서 지방교육세라고 하는 부가세는 앞에 세 가지, 즉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세 가지에만 부과됩니다. 농특세는 가운데 있는 것만 빠지죠. 재산세만 빠집니다. 자, 전체를 보세요. 먼저 지방교육세 찾으세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에만 부과되는 겁니다. 농특세는 자, 전체를 다 보세요. 감면할 세까지 다 보시면서 네 군데, 즉 다시 말해서 가운데 재산세만 빠집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세율을 보세요. 세율을 보면 정말 나는 정말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게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지 감면할 세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지 구분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가지 맙시다.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그러니까 뭘 지금 기억하자고 하느냐면 부가세는 세율이 20%인데 취득세에서 납부할 세액에 부과되는 농특세만 10%다. 자, 요거 한 가지. 이것도 암기할 건 아닙니다. 암기할 건 아니고 나는 진짜 아는 게 힘이야 그러면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5가지 세목에서 자, 지방교육세는 앞에 세 가지에 부과되고 농특세는 가운데 있는 재산세만 빠진다. 그리고 부가세 세율은 그냥 20% 올라갑시다. 요거 무시하고 20% 올라. 자, 그게 결과적으로 안 틀리는 방법입니다. 이것저것 정확하게 구분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자, 마지막 내용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겠습니까? 자, 우리 기본적인 절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차를.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는 안 내고 등록면허세만 냈다. 어떨까요? 자, 등록면허세를 냈대요. 그러면 A라는 자산은 강량구 재산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딱 인정받죠. 그럼 그 순간 과세주체는 A라는 재산은 강량구가 소유자구나라는 사실을 포착한 거죠. 그런데 취득세를 안 내서 그럼 당연히 가산세 붙여서 또 보통징수로 고지서가 날라올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돼.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하겠다고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겠죠. 자, 똑같이 이 지문이 등록면허세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3페이지 보겠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 신고 납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내용 볼까요? 신고 납부 제일 마지막 박스에 1번.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개념 그죠? 상식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한번 같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납세 의무자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1번에서요. 등록관세장이 그 사실을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2번입니다.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대요.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취득세 과세 주체는 특광도죠. 특광도인데 시군이 노니까 갑자기 이 부분 때문에 X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학습량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바로 찾아내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가 맞아요. 근데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하느냐? 시군구에서 해요. 왜? 그게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군구에서 징수를 해서 이걸 특광도로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지문 오해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봐두시고요. 자, 이 똑같은 지문이 등록면허세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고 이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가 아니고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 우리 3페이지 갑니다. 자, 3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방금 확인했죠?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등기 등록 관세 장은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액을 발견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었어. 이렇게 정리하면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취득세에서 분명히 이런 조문을 봤는데 아니 등록 면허세 또 이 지문이 나와. 야, 또 순간 헷갈리죠. 이거는 분명히 취득세 쪽에서 본 건데 그럼 또 X 이렇게 하면 또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시다. 국가 등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이 표현을 잘 보세요. 국가 등이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 누구한테요? 국가 등이 국가 등에게 매각을 했다면 당연히 비과세니까 이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그런데 국가 등이 가지고 있던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강양구에게 매각을 한 거예요. 강양구가 산 거예요. 그러면 강양구가 신고 납부하겠죠. 근데 만일에 강양구가 신고 납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보해 주라고요. 그러면 과세 주체가 이 A라는 토지가 지금 강양구에 넘어갔구나. 강양구가 취득했구나를 사실을 알았죠. 알았으니까 강양구가 신고 납부 안 하면 고지서 발부하기가 편해졌다고요. 자, 그러니까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 어떻게 되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죠. 급한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신고하라. 자, 날짜 혼돈하지 않도록요.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해를. 그러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 주체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국가 등이 강양구에게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했다는 뜻이에요. 국가 등이 국가 등에게 매각하면 어차피 비과세니까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국가 등이 강양구에게 매각을 하면 그럼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겼죠. 그러면 그 국가가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 주면 그럼 지자체장은 이제 강양구가 부동산을 샀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강양구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바로 보통 징수를 하기가 편해진다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60일에 딱 30일 이내까지 어떻게 해주라고요? 신고하고 통보해 주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과세주체가 포착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부족한 사실을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찾으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은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인데 법인이 장부가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 그러면 10%, 20%, 40%. 그죠? 10%, 20%, 40%. 따라서 과소신고하면 10, 무신고하면 20, 사기나 부정이면 40이죠. 자, 그런데 법인인 경우는 몇 퍼센트 적용한다고요? 10%. 정확합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과세 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이 되었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언제부터? 그렇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신고 납부한다. 단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러나 가산세는 제외다. 그러니까 가산세를 제외하는 이유는 가산세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신고 납부를 안 해서 부과된 게 가산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안 해주겠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신고 납부인데 상속이죠.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
신고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상속 일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9개월, 6개월, 9개월, 정년은 3개월, 6개월, 9개월, 정년은 3개월. 그렇게 기억합시다. 자, 동그라미 4번은 정려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럼 취득 시기를 말하네요. 취득 시기를 말하니까 상속은 취득 시기가 언제 됩니까? 상속 개시일. 정년은 계약일.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국가 등은 취득세 과세 물건을 매각하면 그 매각했다는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통보하고 신고를 해주라고요. 그래야 이 지자체장이 납세무자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니까 딱 절반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통보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취득세 부과징수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을 했는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무신고가 되니까 20%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여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해버렸다고요. 처분을 해버렸다고요. 그럼 이게 전형적인 투기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가산세를 적용하는데 몇 퍼센트라고요? 80%의 중가산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자진신고인데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과세주체가 고지서를 발부했다면 그 순간부터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자, 이 표현. 등기나 등록관세의 잠깐 내용 설명하기 전에요. 여러분, 지금 비교 특강에서 내용 정리한 거 있죠. 내용 정리한 부분은 가급적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법 조문이 그대로 나와요. 조문 자체가. 그래서 자꾸 문제들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애초에 정리했던 숙보기에 그때 법 조문들을 그대로 거기에 많이 수록해 놓은 이유가 어차피 시험 문제가 그 법 조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조문을 계속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되돌아가서 법 조문 보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니까 그 숙보기를 볼 사항은 아닌 거니까 이제 이미 우리는 그 단계를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비교 특강 내용 정리 숙지하시고 시험 문제를 볼 때는 물론 이제 정답을 찾을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자꾸 복습할 때는 전체 지문을 올바르게 바꾼 후에 전체 지문을 계속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요. 자, 3번 갑니다. 등기 등록 관세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등록 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액을 발견했다. 그럼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한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신고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가산세를 합쳐서 보통징수로 가는 거죠. 이 표현을 정확하게요.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 납부죠. 근데 안 했다고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까?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죠. 근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세를 합쳐가지고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보통징수로. 종합부동산세는 보통징수죠.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먼저 자진신고할 수 있죠. 예, 그 개념하고 연결해서 같이 좀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5번 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네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마무리하겠습니다.